자, 우리 드디어 자바 H에서 클래스를 학습하게 됐어요. 우선은 이 클래스라는 녀석이 탄생하게 된 배경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죠. 우리가 초반에 공부하던 문법 사항들을 쭉 정리하면서 기억을 해보면 처음에는 변수만 배웠었어요. 근데 이 변수의 단점이라고 하면 값을 딱 한 개밖에 저장 못한다는 단점이 있었고, 그래서 배열이라는 게 등장을 했어요. 근데 배열은 값을 여러 개 저장하는 게 가능했지만 또 아쉬운 점은 같은 타입의 값만 여러 개 저장이 가능했었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회원 관리 같은 걸 하게 되었을 때, 뭐 예를 들면 스트링 네임, 그죠? 아이디로 할까요? 아이디. 이런 경우 아이디는 아무래도 문자열이니까 스트링 타입으로 또 선언을 해주셔야 되고, 또 예를 들어 그 사람의 나이를 지정하고 싶으면 또 인처 타입의 배열을 별도로 하나 만드셔서 이렇게 두 개의 배열을 따로 가지고 다녀야 했었죠. 만약 이게 싫다 하면은 우리 또 2차원 배열로, 그죠? 회원의 정보를 저장을 해서 한 행 단위로 전부 그냥 일괄적으로 스트링 타입으로 저장을 했었던 것도 기억이 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하나의 행이 그 회원의 모든 정보였었죠. 그래서 아이디, 그 다음에 나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뭐 나이의 경우는 또 뭐 한 살 더 늘리겠다 하면은 인티저.parseint로 또 변경해줘야 되는. 그러니까 클래스 없이는 데이터의 조작이 이제 다채로울수록 한계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등장하게 된 게 세 번째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제 마지막 데이터 타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클래스는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여러 개 저장하는 게 가능한 최종적인 가장 확장된 데이터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는 파일을 생성했을 때 메인이라는 메서드를 갖고 있는 이 클래스 안에서만 작업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이 클래스 위나 아래, 안팎으로 또는 페이지를 별도로 분리시켜서 그 페이지 간의 상호 의존도를 형성시켜서 또 설계가 가능해집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퍼블릭, 그리고 스태틱, 보이드 이런 것들 아직 안 배운 게 많아요. 근데 오늘 이 중에 클래스 키워드 하나 공부할 수 있게 되었다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클래스 하시고 클래스 명을 작성하게 되는데, 이 클래스 명은 일반 배열이나 변수와의 구분을 위해서 첫 글자를 대문자로 작성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멤버라는 회원 테이블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이 멤버 클래스에 회원의 번호라든지 또 회원의 아이디, 또 회원의 패스워드, 또 회원의 이름, 그리고 회원의 성적. 사실 뭐 멤버보다는 스튜던트로 하는 게 좋겠는데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시면요. 인티저도 들어가고요. 스트링도 들어가고요. 또 예를 들어 뭐 더블 타입의 하이트, 키라든지 모든 각종 데이터를 이 클래스가 가지고 있을 수 있게 돼요. 굉장히 신기하죠. 그런데 이 클래스는 변수와 다르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계만 해놓고 바로 사용은 못합니다. 반드시 밑에서 이 클래스를 사용하기 위한 특수한 문법이 하나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작업은 클래스를 설계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개발하는 개발자가 나 스튜던트라는 이름으로 이런 종류의 데이터를 갖는 데이터 타입을 하나 만들고 싶어 라고 설계를 한 거고, 반드시 사용하는 명령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단계는 클래스를 먼저 설계해주고 2단계는 그 클래스를 드디어 메모리에 올려서 사용하겠다는 문법이 필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가 변수를 사용할 때 이렇게 사용을 했었어요. 먼저 변수의 종류, 이게 문자인지 숫자인지 실수인지 표기를 해줘야 되고, 변수명을 장명했고요. 그 다음에 는을 구분자로 값을 넣었었죠. 자, 또 배열로 오면서는요. 똑같이 종류의 배열을 나타내는 대가로, 그 다음에 변수명, 그 다음에 원하는 값이었는데, 이때 특별히 new라는 키워드가 등장을 했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랜덤 클래스 사용할 때요. 똑같은데 이렇게 new라는 키워드가 등장을 했었죠. 이처럼 배열 이후에 등장하는 모든 데이터 타입, 사실 두 개밖에 없어요. 배열하고 클래스. 이 두 타입은 일반 변수와 다르게 반드시 new를 통해서 힙에 생성해 줘야 된다는 것이 이제 문법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랜덤도 보시게 되면 첫 글자가 대문자죠. 얘 또한 클래스예요. 그래서 클래스 사용법은 이 랜덤이나 스캐너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자, 먼저 클래스 명을 적으세요. 그거 자체가 데이터 타입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튜던트라고 적으시고,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생성하고 싶은 클래스의 이름이 홍길동이다. 그러면 HGD라고 적어주시고, 또 똑같이 new 하시고요. 해당 클래스명을 다시 한번 적는데 랜덤 때처럼 소가로가 이렇게 붙습니다. 선생님, 이 소가로는 또 무엇인가요? 사실 이 부분은 생성자라고 해서 우리가 또 H 이후의 문법에서 다룰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클래스를 사용하려면 변수처럼 반드시 이 한 줄의 문장을 문법 사항으로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럼 우리 배열 때부터 new가 등장하면서 그림판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던 거 기억나세요? 이 클래스도 new가 등장했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가 실습을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그림판을 펼치고 실습을 하면 먼저 스택이라는 메모리가 있고 힙이라는 메모리,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자, 먼저 사실은 는을 구분자로 오른쪽이 먼저 실행이 돼요. 그래서 new, 힙 메모리에 스튜던트라는 메모리를 하나 만들어줘, 이런 뜻이에요. 자, 힙의 메모리를 만들려고 봤더니 스튜던트를 설계한 설계자가 이렇게나 많은 종류의 데이터를 설계를 해놨어요. 이걸 다 작성해 주셔야 돼요. 몇 개죠? 둘, 넷, 6개죠? 그러면 6개의 칸을 만들어 주세요. 자, 칸을 만들 때 세로로 그리건 가로로 그리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원하시는 형태로 그려주시면 돼요. 자, 근데 일반 배열 때랑 다른 점이 있어요. 설계 시. 우리 배열은요, 힙에 그릴 때 반드시 인덱스를 그렸던 거 기억나세요? 왜 인덱스를 그릴 수밖에 없었냐면 배열은 이름이 하나예요. 하나다 보니까 인덱스로 그 칸의 이름을 지정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클래스로 와서는 칸은 여러 개가 맞지만 얘는 특수하게도 본인 고유의 변수 이름들이 있어서 여기에 인덱스와 달리 배열과 달리 고유 변수명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이게 조금 신기하고도 또 편리한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요. 자, 그리고 우리가 배열 때 꼭 공부했던 게 있는데 무엇이 있냐면 힙에 생성되는 메모리들은 값이 자동으로 초기화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인티저는 0, 그리고 스트링도 여러분 사실 나중에 더 깊게 다루겠지만 첫 글자가 대문자인 클래스예요. 얘도 사실은. 그래서 클래스는 배열과 동일하게 널로 초기화돼요. 그래서 패스워드도 널, 네임도 널. 스코어는 인티저니까 0이고요. 하이트는 0.0으로 실수로 이렇게 초기화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결과의 주소를 어디에 스택에 있는 홍길동에 저장하는 게 배열의 원리였었죠? 똑같아요. 그래서 스택에 홍길동이라고 이름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이 힙에 생성된 주소가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아, 이게 클래스예요. 똑같아요. 배열하고. 단 다른 점이 있다면 배열은 이름이 없어서 012라는 인덱스가 부여된 거고 클래스는 고유 이름이 있어서 이름으로 접근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배열은 인덱스로 접근하기 위해서 대괄호로 접근을 했지만 클래스는 이름으로 접근한다고 해서 점으로 접근합니다. 점. 자,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생성이 됐고 홍길동 점을 찍는 순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자, 여기에 설계자가 설계할 때 작성한 변수들이 쫙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소속도 나와요. 스튜던트 클래스 거야 라고요. 그 다음에 이 나머지 밑에 거는 우리가 차후 알게 되고요. 지금은 이 삼각형 아이콘에 변수가 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일이 여러분들이 값을 초기화해 줘야 돼요. 그래서 홍길동의 학번은 1001, 홍길동의
아이디는 뭐 QWER, 또 홍길동의 뭐 네임은 홍길동.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데이터를 점을 통해서 값을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용을 할 때도요, 홍길동.num 이런 식으로 해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 배열 때는 우리가 여러 데이터를 한 번에 다룰 수가 없어서 여러 개의 배열을 묶어서 들고 다녀야 했다면, 이제는 공통적인 속성을 여러분들이 클래스명으로 지정을 해서 원하는 데이터를 한 번에 지정을 해서 들고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배열을 워낙 많이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쌤, 그러면 만약에 학생 한 명이 아니라 학생 여러 명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조만간 클래스 배열이라는 게 또 등장을 하게 돼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기초이니까 한 명 1인분만 생성하는 클래스를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사실은 지금은 막 그렇게 중요한 개념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제 클래스부터 자바 책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이 책마다 전문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복잡하게 작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 정리를 지금 해드릴 건데 절대 이게 지금 중요한 건 아니에요. 실습을 다 하시고 취업 목전에 쌤이 용어 정리된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니까 지금은 가볍게 들어만 두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책들을 보시게 되면 객체라는 용어, 그 다음에 인스턴스라는 용어, 그 다음에 또 뭐 속성,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뭐 이런 것들, 네, 이 등장을 하게 돼요. 이런 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천천히 설명을 해볼게요. 솔직히 말하면 객체와 인스턴스는 사실 동일한 거예요. 근데 이제 서적마다 이거를 엄격히 구분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구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구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육안으로 보셔도요, 얘는 한국어이고 얘는 영어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객체는 영어 인스턴스를 한국어로 바꾼 거로만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뭐 어떤 책은 이거를 엄격히 구분해서 객체는 이거고 인스턴스는 이거야,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는 요 메모리 그림과 그 다음에 객체가 한국어고 인스턴스가 영어로서 둘 다 같은 말이다 라고만 일단 기억을 해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이 객체가 무엇이냐? 바로 이 객체는, 자, 주석으로 표현을 해보면 요 뉴를 통해서 생성되는 요 녀석 있죠? 요거를 객체라고 해요. 영어로는 인스턴스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반 변수는 생성되는 걸 값이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값. 그런데 클래스를 통해서 힙에 생성되는 메모리는 특별히 이름을 객체, 영어로는 인스턴스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new, 힙에 생성해줘 무엇을, 클래스 메모리를, 그게 바로 영어로 객체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별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책마다 이제 뭐 속성이라고 해서 프로퍼티 뭐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속성은 한마디로 여러분 변수예요, 변수. 그럼 무슨 변수냐? 클래스 안에 있는 변수를 속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스튜던트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그 클래스에 이런 특징들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학생이라고 하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속성들 있죠. 그거를 우리 자바에서는 변수로 표현하는 것이고, 그걸 조금 뭐 이제 뭉뚱그려서 통합적으로 표현하자면 속성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변수를 선언할 때요, 무조건 값을 넣도록 권장을 했었죠. 지금까지 쌤이. 근데 이 클래스 변수는 사실 학생이라는 모든 사람을 통합적으로 표현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값을 처음에 명시하지 않아요. 명시해도 되지만 의미가 없는 거죠. 왜? 우리가 new를 통해서 클래스를 생성을 할 때 그때 비로소 한 사람이 탄생을 하기 때문에 요 설계할 때 값을 지정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여기를 0이라고 하지 않아도 설계한 클래스는 알아서 0이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네, 따로 표기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 특별히 문자열만 널로 되니까 이렇게 쌍따옴표로 초기화한다면 몰라도 그렇게 설계할 때에는 그냥 세미콜론으로 마침을 찍어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용어에 객체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 크게 의미 부여하지 마시고 클래스 메모리를 객체, 영어로는 인스턴스라고 부른다. 이 정도로만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일반 배열에서는 우리가 이처럼 대괄 호의 인덱스로 접근을 해서 값을 출력하거나 값을 저장을 했다라면 클래스부터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점으로 접근을 할 수 있다라고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메모리 그림 기억을 잘 해주시고요.